제가 늘 얘기했지만 DB의 농구가 여전히 엉망이다. 어떻게 우승 후보를 DB로 다들 꼽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꼽았던 DB랑 지금이 완전 또 다른 팀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도 네. 엉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잖아요. 네. DB 우승 못할 거라고 제가. 지금은 거의 DB 레드 부스터스인데 전반장에서 트레이드 워낙 많이 해오다 보니까 맞아요. DB 입장에서는 빨리 플레이오프 확정 짓고 남은 시간 동안 감독님과 선수들이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KCC도 점점 6강 플레이오프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꽤 많이 차이가 벌어졌죠. 그렇죠. 이제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연패가 이제 최다 연패 타이거든요. 그러다 디펜딩 챔피언이 또 10연패를 당한 것도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고 네. 그 정도로 약간 좀 분위기가 많이 심각한 상황인데 어쨌든 상대 속공 맛집이 됐어요 갑자기. 근데 이거는 뭐 아까 라디오 때도 얘기했지만 리바운드가 안 되든 볼 처리가 안 되든 속공이 발생한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근데 두 가지 다 충족시키는 팀이 KCC고 그만큼 약간 좀 무기력해졌다. 허웅 선수는 어쨌든 계속 끝까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전체적인 시너지가 안 난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 그리고 라렌도 특유의 그런 뚱한 모습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고 뭐 도노반 스미스는 없는 게 낫다 생각 들 정도로 좀 애매하고 그렇죠. 되게. 야, 전 시즌 우승팀인데 어떻게 이렇게 물론 부상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근데 과연 부상만으로 이렇게 된 걸까요? 뭐 일단 지난 시즌에도 사실 우승한 시즌에도 불안 요소를 많이 갖고 있었죠. 근데 다만 지난 시즌에는 KCC가 오랫동안 우승을 못해서 우승에 대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그동안 불안 요소들이 다 가려졌고 그리고 제가 기사 써서 욕을 먹은 적이 있지만 판정에 이점도 가져갔고 그러면서 우승을 했는데 그 우승에 대한 염원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해소가 됐기 때문에 선수들에 대한 시즌에 들어가는 마음 자세도 좀 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라거나와 알리제 존슨이 정말 좋은 외국인 선수 조합이었는데 KCC 팬들은 만족을 계속 못했죠. 허나 올 시즌을 보면서 알리제와 라거나의 조합이 정말 좋은 조합이었구나라고. 그러니까 존슨이 리바운드에 대한 느끼시잖아요. 집착이 엄청나게 강한 선수였고 또 리바운드 이후에 속공 치고 나가는 능력 그리고 주변에 제대로 된 동료가 없어도 본인이 어쨌든 마무리해야겠다는 쑤셔 넣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라거나도 만만치 않았고 근데 반면에 라렌은 그런 타입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그게 제일 전 에너지 레벨 자체가 다른 두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차이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KCC는 이제 왜 이 두 선수를 싹 다 바꿔버린 걸까요? 더 나은 라거나 선수는 더 나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는 확신이 그쵸. 있었죠. 근데 버튼도 머릿속의 버튼은 상당히 좀 이상적으로 펄펄 날아다니는 버튼이었지만 사실 이 선수의 최대 약점은 복잡한 패턴이 되게 약합니다. 네, 또 약속된 플레이에 굉장히 약하고 일단 본인이 지금 정관장이 사는 것처럼 공 잡고 본인이 끝내야 되는 스타일이고 그게 좀 상극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러면은 순위표를 보면서 KCC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은 오늘 승부까지 반영된 순위표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서울 SK가 뭐 지금 압도적입니다. 승률 8할을 넘기면서 거의 뭐 우승에 우까지 썼고요. 자, 그리고 창원 LG, 울산 현대모비스 그리고 수원 KT가 현재까지 2위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KT에게 패하면서 살짝 승차가 벌어졌고요. 6위를 원주 DB 그리고 정관장이 3게임 차로 뒤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산 KCC가 한 게임 반 차로 있는데 10연패 중이에요. 그리고 고양 소노와 서울 삼성. 사실상 KCC의 플레이오프는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겠죠? 5라운드 중반에 4게임 반차면은 네. 사실상 뭐 뒤집기 되게 힘들죠. 사실 정관장도 그쵸. 버겁다고 하는 상황인데 더 벌어진 KCC가 쫓아가기에는 그러니까 DB가 다지지 않는 이상은 그럴 리 없겠죠. 또 자, KCC. 자, 이런 KCC를 우승이다. KCC가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있죠. 그러니까요. 반성하셔야 되는 게 너무 이게 몇 달째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식상합니다 이제는. 네. 아니 이럴 줄은 몰랐지. 아니 애지간 해야 말이지.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뭐야? LA 레이커스는 뭐 33승 건다고? 이럴 줄 몰랐지. 네, 근데 저는 저도 사실은 정규리그 때는 좀 이렇게 해서 5, 6위 있다가 플레이오프 가면 확 뭔가 달라지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KCC만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기대했던 면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EASL 때문에도 KCC랑 원정 계속 다니면서 그런 이승현 선수랑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슬로우 스타터니까 어쨌든 플레이오프까지만 가자. 그럼 그 뒤에 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막연한 그런 또 선수들 간의 믿음도 있었고 다친 선수만 돌아온다면은 네. 근데 이럴 줄 알았나. 네. 그러게요. 정말 약간 좀 그 상정 밖을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확실히.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KCC 제가 늘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돈을 쓰는 팀이 항상 우승권에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인데 KCC가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팀인데 어쨌든 그렇게 특히 국내 선수한테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팀인데 네.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농구 KBL의 이런 뭐랄까 시장 판도에도 별로 좋지 않고 특히나 KCC가 팬들이 굉장히 많은 팀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스코어로 이 성적을 내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좀 아쉽긴 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즌 초반에 이제 경기를 치르다 불후에 부상하고 음. 여름을 온전히 나지 못한 팀의 차이가 크게 난 거죠. 사실 그렇죠. 시즌 여름 달 준비하고 시즌 초반에 다치면은 돌아와서 다시 맞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있는데 네. 이 팀 같은 경우 여름에 아예 거의 손발을 못 맞추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더 이렇게 맞추는 게 더 올라오는 게 힘들 수밖에 네.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킹호님께서 정지욱 기자님 오누아쿠 프로 플레이오프 때 교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없을 것 같다. 지금 오늘 거 다시 아프지 않은 이상. 네. 저기 이군님께서 이호연, 허웅 앞선 수비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게 네. 앞선 수비가 특히 이호연 선수가 앞선 수비가 안 좋았던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원래 갖고 있던 약점인데 그 약점을 그대로 안고 왔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구가 이게 비디오 게임이 아니고 갑자기 뭐 아이템 먹어서 갑자기 이게 채워지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원래 안고 있던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끌고 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5라운드에서 84.5실점인데 사실 이건 이제 와서는 뭐 누구 한 명 딱 범인을 잡는 것보다는 맞아요. 전체적으로 수비 조직력 자체가 다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거. 네. 그러니까 팬들이야 안타까운 마음에 못하는 선수 욕할 수 있겠으나 근데 그게 욕할 문제는 아니고 원래 대비가 안 돼 있던 게 문제였다고 그게 정확한 설명인 것 같아요. 네. 자, 현재로서는 플레이오프에 진출 DB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스펠맨 합류의 효과를 그래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일단은 제가 아까 라디오에서 얘기했지만 5명 중에 오누아쿠가 메인이 돼서 한 명이 거의 불성실하게 뛰니까 네. 나머지 선수들도 열심히 뛰는데 제가 대충 하니까 다 물을 흐리는. 아니 그 진짜 예전에 저희는 이제 슬램덩크 세대니까 네. 항상 쉬는 시간에 농구했잖아요. 네, 그죠. 한 명이 열심히 안 뛰면 짜증나죠. 진짜 짜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헬스 안 열받고, 해주고 짜증나고. 네. 혼자서 걸어다니고 있으면 맞아요. 바로 맞아요. 손가락이 맞아요. 욕 나가잖아요. 야 이러면서.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됐는데 이제 어쨌든 스펠맨이 지금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히 안 뛰던 자리에 열심히 뛰는 선수가 들어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좀 힘이 붙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늘 얘기했지만 DB의 농구가 여전히 엉망이다. 여전히 이게 과연 어떻게 우승 후보를 DB로 다들 꼽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사실 그때 꼽았던 DB랑 지금이 완전 또 다른 팀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도 네. 엉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DB 저는 제가 네. DB 우승 못할 거라고 제가 했다시피. 지금은 거의 DB 레드 부스터스인데 전반장에서 트레이드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바뀌다 보니 조직력 맞출 시간도 좀 사실 부족한 것도 사실인 거고 그래서 DB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빨리 플레이오프 확정짓고 남은 시간 동안에 선수들끼리 좀 친해지는 네. 감독님과 선수들이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생각이 듭니다. 스펠만이 와서 도움은 된 것 같아요. 열심히 뛰는 선수가 하나 있으니까. 그럼 지금 순위표 다시 보여주시면은 일단 1위는 뭐 거의 확정이고 그리고 재밌는 싸움 이제 뭐 플레이오프 가기 전까지 재밌는 싸움은 원주 DB가 차지하고 있는 6위의 자리에 과연 정관장이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하나 그리고 그래도 플레이오프 갔을 때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수 있는 2위 싸움에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수원 KT까지 참전을 했다. 네. 요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LG가 갑자기 지금 꼬꾸라졌거든요. 네. 점수가 거의 안 나고 있는데 위기라고 할 수 있겠고 반대 현대모비스도 근데 이 팀에 좀 역전을 해야 되는데 네. 형아 자꾸 뒷걸음만 자꾸 또 쫓아내는 꼴이고 네. 네, KT가 이제 좀 반등의 여지를 찾다 볼 수 있겠죠. KT가 오늘 가스공사를 꺾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간발의 차로. 간발의 차로 이게 마지막 네. 자유투 한 개로 꺾었어요. 네, 맞습니다. KT가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겠지만 멤버가 나쁠 때도 억지로 이기고 멤버가 좋을 때도 억지로 이기고 네. 하는데 오늘도
굉장히 억지로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꾸역승이 어떻게 네, 정규리그는 어쨌든 이기니까. 5점 차든 10점 차, 1점 차 일단 이기고 오는 게 제일 이기니까.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도 문시드 정말 잘해주면서 어떻게든 1점 차는 이겼죠. 네. 저는 마지막 그 자유투 포지션 하나가 양 팀에 정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면. 네. 자, 정지욱 기자님, 비비 스펠맨 내년에 1옵션 보장으로 계약한 건가요? 1옵션인 건 모르겠고 어쨌든 계약이 보장된 건 맞는데 내년 계약. 네, 보장된 건 맞는데 이제 만약에 더 좋은 오퍼가 있으면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KBL이 약간 좋지 않은 구단 위주로 제도가 돼 있는데 외국인 선수들이 재계약을 제시했는데 거절하면 3년 동안 못 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딴 팀에서 좋은 제안이 와도 묶어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DB가 재계약할 수도 있고 만약에 DB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팀이 있으면 그걸로 가도 오케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KT, 자, LG, 모비스, KT 이 세 팀 중에서 두 분이 보시기에 가장 2위 가능성이 높은 팀 어디라고 보시나요? 현재 기점으로. 저는 그래도 LG가 그래도 잡을 LG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돌아오는 선수도 있을 것이고 네. 6라운드까지 남아 있는데 LG가 그래도 꾸역승을 해서 지키지 않을까. 네, 물론 중간에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LG가 조금 더 그래도 손발도 그 감독 조상인 감독 밑에서 좀 더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지욱 기자는? 저는 사실 KT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비스가 저 순위에 못 가고 있다는 게 답답해요. 모비스가 지금 뭐 멤버상 LG, KT하고 2등 싸움을 저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멤버상 네. SK를 따라잡아야 되는 멤버인데 지금 왜 저기서 저러고 있나? 한번 고민을 해볼 모비스가 필요가 있다. 진짜 최근에 모비스는 명확함이 안 보여요. 네. 뭘 잘하는 팀인가? 네. 딱 물어봤을 때 선수 개개인은 굉장히 포텐셜도 맞아요. 좋고 네. 뎁스도 있고 포지션별로도 네. 고르기 다 있는데 뭘 잘하는 팀인지 잘 안 보입니다. 선수 교체도 그렇고 네. 라인업도 맨날 바뀌고 있는데 맨날 바뀌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5라운드가 됐는데 근데 가끔 보면 조선 물론 이제 맨날 바뀌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전 가끔 드는 느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상대한테 너무 맞춰준다. 그 정도 좀 안 맞춰주는 위치인데 입장인데도 너무 맞춰준다. 두 번째는 그렇게 바뀐 라인업이 나오는데 이 선수들이 과연 본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나오는가? 왜냐면은 실책이 14.5개입니다. 네. 상당히 많고 3점슛도 스페이싱을 그렇게 잘 만들 수 있는 라인업임에도 불구하고 29.3%. 네. 굉장히 기복이 크죠. 네. 두 가지 봤을 때는 약간 좀 정립이 안 돼 있는 느낌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이우석 선수가 폼이 확 떨어져 버린 거. 음. 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게 웃긴 거는 이게 다 예상됐다는 거죠. 모비스가 이미 연습을 할 때부터 저도 벌써 저런 농구를 하면 아니 왜냐면 모비스가 멤버가 좋잖아요. 손대문 기자 말대로 팀에 맞춰줄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SK 정도 빼고는 탑독이거든요. 근데 탑독이 굳이 밑에를 맞춰줄 필요가 없는데 네. 정작 자기네 평균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정작 평균치가 가장 확실해야 되는 팀 중에 하나인데 평균치가 없다. 그런 걸 보고는 야 저래 갖고 올 시즌에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불안 요소를 지금 다 끌고 네. 그대로 5라운드가 됐는데 그대로 끌고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모비스가 무조건 2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력상으로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 2위 경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겠다 해서 그래서 저는 정지욱 기자는 그래도 KT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KT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부상만 없다면은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 오누아쿠 컴백 언제인지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일단은 일단 나와야 됩니다. 예? 바로 나와야 됩니다. 바로 일단 나왔나요? 일단 입국을 어제 아마 입국했을 거예요. 어제? 네, 입국했고 로버트 카터의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다음 경기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은 되는데 이제 출전. 그럼 뭘 출전할지 안 할지 본인이 이제 출전 의사 박혀 있는데 저는 잘 부정맥 시술이 어떤 건지 잘 몰라가지고 네. 얼마나 오래 갈지 그것도 잘 그러게 모르겠어요. 부정맥 네. 수술이 뭐지? 어쨌든 의사가 쉬라고 한 기간은 어쨌든 다 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단은. 네. 음. 근데 이게 산업 건강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뭐 네. 골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전부터 호소했던 부분이긴 하고 그래가지고 좀 모르겠네요. 어떻게 근데 또 될지. 그렇게 뛸 거면 그냥 안 뛰는 게 알 수도 있겠어요. 그냥 저도 그렇죠. 네, 네. 그 왜냐하면 이미 선수들도 다 불편해하는 상황인데 네, 네. 네. 눈치 좀 챙겨라. 네. 네. 차라리 없는 상태에서 DB 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상태에서 손발 맞추는 게 낫지 않나. 그냥 국내 선수 5명이 스펠만 쉬는 시간에 네. 한 5분 정도만 5명이 딱 버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Just